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3.3절의 옵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3장에서 선도와 선물이라고 하는 파생상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죠. 자, 이번에는 옵션이라고 하는 파생상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기존에 쓰던 강의안하고 지금 포맷이 좀 달라요. 제가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네요. 이게 어디로 증발이 됐는지. 그래서 다른 포맷으로 일단 만들어서 이제 기존에 있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옵션은 약간 생소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주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이 익숙할 수 있지만 옵션이라는 개념은 아마 처음 들어봤을 텐데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여의도에 예전에 이제 선물 옵션 거래소라고 하는 그 거래소 명칭이 선물 옵션 거래소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명칭이 바뀌면서 한국 거래소가 됐죠. 자, 옵션이라고 하는 상품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간략하게 알아볼 거고요. 자, 일단 옵션이 뭔지 한번 개념을 봅시다. 옵션을 크게 분류하는 기준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콜 옵션하고 풋 옵션이 있어요. 그리고 유러피언 옵션과 아메리칸 옵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옵션이 뭔지도 지금 모르겠지만 어쨌든 콜 옵션, 풋 옵션의 개념을 먼저 보고 옵션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할 거고 뒤에서 예제를 같이 볼게요. 자, 콜옵션은 뭐냐면 옵션 소유자에게 약정된 가격으로 약정일까지 어떤 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옵션이라고 하는 소유자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옵션이 어떤 상품인데 뭔가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소유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옵션 소유자에게 약정된 가격으로 자, 약정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행사 가격이라고도 해요. 행사가. 그러니까 얼마에 사겠다, 얼마에 팔겠다. 이런 의미로 행사 가격이라고 하는데 exercise price라고 하거나 strike price라고 하고 보통은 K라는 문자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문자를 뭐 여러분이 이것을 암기할 필요는 없고 행사 가격이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알면 되고 약정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화살표가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약정일이라는 것은 만기일 또는 maturity date, expiry 등등으로 우리가 표현했었죠. 약정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적금 상품을 가입했어요. 적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달 여러분이 납부해서 예를 들어서 1년 만기다 그러면 1년 만기, 즉 오늘 9월 며칠, 9월 23일에 우리가 만약에 적금을 들었어요. 그래서 1년 뒤에 9월 22일에 만기가 된다라고 하면 9월 22일이 약정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정일, 만기일, maturity date 똑같은 얘기고요. 이때까지 어떤 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즉, 권리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옵션이라는 상품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그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거예요. 즉, 권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불을 하고 그만큼을 이득을 보는 그런 구조를 옵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뒤에서 예제를 보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콜옵션은 뭐냐?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풋옵션은 뭐냐면 반대로 팔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물건 또는 어떤 주식을 이만큼의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과 상관없이 내가 약정한 가격, 즉 약속한 가격대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품을 옵션이라고 해요. 즉, 옵션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권리라는 거죠. 여러분한테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권리를 돈으로 어느 정도 사는 것을 의미하죠. 상품이기 때문에 권리를 사야 돼요. 그래서 그 권리를 샀을 때 내가 이득이 되는 것을 예상하고 이것을 사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여러분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풋옵션은 똑같은 개념인데 옵션 소유자에게 약정된 가격, 즉 exercise price로 약정일까지, 만기일까지 어떤 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다. 자, 여기서 어떤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주식이 될 수도 있고요. 물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주식 거래를 많이 하죠. 자, 주식의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게 있나요? 요즘 보면은 뭐 해외 주식도 굉장히 핫한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면 뭐 S전자의 경우에 지금 6만 원 전후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죠. 예전에는 이제 더 큰 돈으로 주식 한 주가 거래되었었는데 그것에 이제 너무 단위가 커서 그 분할이라고 하죠. 그 가격을 분할해서 지금 6만 원 이제 전후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식이라고 하는 그 물건을 우리가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아래 보면 유러피언 옵션, 아메리칸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차이는 뭐냐면 언제 행사할 수 있는가예요. 그래서 유러피언 옵션은 뭐냐면 고정된 날짜, 즉 만기일에만 행사하는 옵션. 그러니까 만기일에만 행사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뜻이고 아메리칸 옵션은 만기일 전에 언제라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권리를 내가 행사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금 상품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옵션이 아니라 쉽게 예를 들어서 예금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1년 만기 상품을 가입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0만 원을 1년 동안 은행에 예금 상품으로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연이율 몇 퍼센트를 적용해서 1년 뒤에는 100만 원 플러스 알파를 받게 될 텐데 그때 그 1년 뒤의 시점을 우리가 만기이라고 하죠. 근데 만기일에 행사를 한다는 것은 예금을 그날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연이율을 다 적용받아서 그날 받으면 그날 행사한다라고 보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 예금 상품을 1년짜리 가입했는데, 그 전에 혹시 해약을 할 수 있는 상품, 해약을 하더라도 다시 예를 들어서 예치를 할 수 있다거나, 입출금 통장처럼 예금의 개념이 있지만 입출금 통장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급한 돈이 필요해서 뭐 얼마를 인출해서 다시 넣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 만기 전에 어쨌든 내가 행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만기 전에 행사하는, 만기 전에 언제라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다면. 자, 이것을 이제 옵션에 비유를 하면 옵션에서는 아메리칸 옵션이라고 불러요. 만기 전에 언제라도 내가 이득이 될 것 같으면 행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파생금융 상품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득을 취하는 게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이익 구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유러피언 옵션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이제 유러피언 옵션과 아메리칸 옵션이라는 파생금융 상품이 있는데, 이것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이제 잠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에게는 조금 어려운 과정이라서 생략을 할 거고요. 이것이 무엇인지만 얘기할 텐데, 자, 뭐 통계적인 개념도 들어가고 그리고 확률 미분 방정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굉장히 어렵죠. 단어만 들어도.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아메리칸 옵션이라는 상품은 만기 전에 행사가 되니까 언제라도 행사가 된다. 즉 조기 행사가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 때문에 유러피안 옵션보다 가격 계산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유러피언 옵션으로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할 거예요. 즉, 만기에만 내가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유러피언 옵션에도 콜 옵션과 풋 옵션이 존재하고 아메리칸 옵션에도 유러피언 과 마찬가지로 콜 옵션과 풋 옵션이 존재하는데 일단 콜 옵션이 무엇인지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콜옵션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시면 투자자는 100달러의 행사 가격으로 특정 주식을 100주 살 수 있는 유러피언 콜옵션을 매입하였다. 자, 매입과 매수는 같은 말이죠. 샀다는 뜻이고요. 매도는 판다는 뜻이에요. 자, 투자자는 100달러의 행사 가격으로 100주를 살 수 있는 유러피안 콜옵션을 매입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쨌든
100달러로 어떤 주식이 있는데 100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00주를 어떤 주식을 100주를 샀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중에 그 어떤 시점에 가서 100달러의 행사 가격으로 100주를 살 수 있는 권리만 사는 거예요. 권리만 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현재 그 주식의 주가가 98달러예요. 그리고 만기가 4개월. 그리고 주식 한 주를 살 수 있는 옵션의 가격은 5달러로 가정하자.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떤 내가 지금 관심 있는 주식의 주가가 98달러예요. 한 주당 98달러. 그런데 만기는 4개월이니까 4개월 뒤에는 이 현재 주가가 98달러인데 4개월 뒤에는 98달러보다 이것이 비싸질지 싸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일단 4개월 뒤에 내가 행사를 할 건데 얼마에 행사할 거냐? 100달러에 행사하기로 이제 고려를 하는 거죠. 지금은 98달러예요. 자,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현재 시점이 있으면 이 시점에선 지금 내가 관심 있는 주식이 98달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4개월이 흘렀을 때 이 시점에서는 사실 98달러가 유지될지 그 주식이 더 올라서 100달러가 넘어설지 100달러보다 아래인 뭐 90달러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시점에 가서 100달러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산 거예요. 100달러에 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리를 샀어요. 그러니까 권리를 구매했기 때문에 그 권리는 우리가 옵션이라고 하고 그 옵션 가격은 5달러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주식을 100달러로 살 수 있는 권리를 5달러만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아직 내가 100달러 행사 가격으로 주식 100주를 사지는 않았는데 권리를 샀다고 했잖아요. 그럼 권리를 얼마에 사겠다? 옵션의 가격이 5달러라고 하네요. 그런데 내가 지금 100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샀기 때문에 100주에 대해서 5달러만큼의 지금 가격을 미리 선 지급하는 거죠. 이만큼의 상품을 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내가 4개월 뒤에 갔을 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건가? 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기 시점에 가서 권리를 행사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득이 취해질 때만 하는 거고 이득이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셔도 돼요. 권리를 산 거기 때문에 무조건 사는 건 아니에요. 즉 의무가 되는 건 아니고 권리를 사는 거다라고 해석하면 되고 자 그러면 이 투자자는 최초 투자액이 얼마가 될까요? 아직 주식을 사진 않았지만 100주를 100달러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샀고 100주를 사기 때문에 옵션 하나는 5달러이기 때문에 100주를 곱해주면 500달러만큼 일단 투자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500달러만 일단 지출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만기일의 주가가 100달러 미만이다. 자, 이 사람은 만기일에 100달러에 사기로 했어요. 그런데 만기일에 예를 들어서 100달러보다 작아졌어요. 즉, 예를 들어서 98달러보다 더 작은 90달러로 추락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투자자는 권리를 행사하는 게 이득일까요? 포기하는 게 이득일까요? 지금 현재 4개월 뒤에 현재 시장에서는 이 주식을 90달러에 팔고 있어요. 90달러에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는 이 주식을 100달러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권리를 이미 사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굳이 내가 이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굳이 행사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100달러에 사는 건 손해잖아요. 지금 90달러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죠? 굳이 100달러에 살 필요 없고 90달러에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투자자는 권리 행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권리 행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이익과 손해 관계에서 얼마만큼의 이익이 되고 얼마만큼의 손해를 볼까요? 이익은 지금 전혀 없고 내가 애초에 지금 권리, 옵션을 샀기 때문에 그 옵션 가격만큼 지금 손해보는 거죠. 권리 행사 안 했잖아요.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옵션을 산 건데 그 옵션을 지금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이득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처음에 투자했던 $500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만기일의 주가가 내가 행사 가격 $100로 약속한 이 가격보다 높아졌다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4개월 뒤에 이 주식의 가격이 $90로 추락한 게 아니라 내가 약속한 $100보다 더 올라서 $110가 된 거예요. 지금 현재 4개월 뒤의 시점에서 4개월 뒤에 가보니까 $110의 이 주식이 거래되고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무엇이 있다? $100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이미 있어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재 시세가 어떻든지 $100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굉장히 이득이 되는 거죠. 즉, 옵션을 행사하면은 이득이 생기겠죠. 왜냐? 지금은 현재 시장에서 $110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나는 $100에 살 수 있다는 증서가 있잖아요. 그 증서가 옵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콜옵션 매입자는 콜옵션을 산 사람은 나중에 만기가 되었을 때 지금 내가 옵션을 구매한 그 주식이 오를 것을 기대할까요? 내려가는 걸 기대할까요? 이렇게 올라가야지만 내가 이득을 보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콜옵션 매입자는 주가가 상승할 것을 기대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또 다시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나눠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또 보면 주가가 $115가 되었을 때, 즉 4개월 뒤에 현 시점에서 4개월이 지났어요. 4개월이 지나서 봤더니 지금 $115가 됐어요. 즉 시장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금액이 주식 한 주에 $115의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자. 자, 그러면 이 투자자는 권리를 행사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권리를 행사하는 게 이득이죠. 왜냐하면 현재 시장에서는 $115에 거래를 하는데 나는 지금 $100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이미 있잖아요. 그러면 그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 하고 $100에 이거를 사면은 나는 남들보다 $15를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권리를 행사하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때 주당 $100에 100주를 매입할 수 있다. 왜? 콜옵션을 사서 권리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쵸? 자,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의 이득은 얼마가 될까요? 매입을 한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바로 100주를 파는 거예요. 자, $100에 나는 100주를 사서 그 다음에 그거를 $115에 팔아요. 그 얼마만큼 이득이 생기죠? 이 차이가 $15인데 그거에 100주가 되니까 100개의 주식이니까 $15씩 총 $1,500의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100에 100주를 사고 그 다음에 그 돈으로 다시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주를 팔게 되면 $115에 파는 거니까 $115에 이제 거래가 되니까 나는 $100에 샀지만 $115에 거래를 함으로써 $15의 이득이 생기고 총 100주기 때문에 100개의 주식이기 때문에 곱해주면 $1,500의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총 이득은 얼마가 되느냐? $1,500가 아니라 처음에 옵션을 구매했잖아요. $500에 구매를 했죠. 권리 행사의 목적으로. 그러면 $500만큼 내가 썼으니까 빼주면 총 $1,000의 이득이 생기는 거죠. 자, 이 구조를 아시겠나요? 권리 행사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주가가 $102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15가 아니라 $102. 자, 이번에는 4개월 뒤에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 주식의 가치가 $102라고 해볼게요. 현재.
자, 4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왔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나는 4개월 전에 100달러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놓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는 102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투자자가 옵션을 행사했을 때는 얼마의 이득이 생길까요?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경우처럼 100달러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100달러에 산 다음에 그걸 다시 매도해서 팔아버리면 102달러에서 100달러만큼 2달러의 차이가 있고 100주만큼 거래를 했기 때문에 200달러의 이득을 얻게 되겠죠. 옵션 행사했을 때. 그쵸? 살 수 있는 권리, 100달러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했으니까 총 200달러의 이득을 얻는데 옵션 매입 비용이 초반에 500달러라고 했으니까 그만큼을 제외해주면 결국에는 손해인 거예요. 300달러 손실인 거죠. 처음에 이득 본 줄 알았는데 내가 최초 투자액, 즉 옵션을 구매했던 돈이 500달러나 됐기 때문에 손실인 거죠.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보면 권리 행사를 아예 포기하게 되면 얼마를 손해보는 거예요? 권리 행사를 아예 안 하면은 여기에서 매입하고 매도하는 거 과정이 없고 최초 투자액만 날리는 거죠. 그래서 500달러의 손실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투자자는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요? 일단은 행사를 해야 되는 거죠. 행사를 안 하면 500달러 손실인데 행사를 하면 어쨌든 300달러만 손실을 보니까 조금이라도 손실을 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행사를 하는 게 낫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콜옵션을 산 사람은 일단은 주가가 내가 예상한 행사 가격, 그러니까 약정한 행사 가격, 약속을 해놓은 거잖아요. 100달러의 행사 가격. 내가 100달러에 사겠다라고 약속한 이 가격을 행사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 가격보다 높으면 일단은 행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100달러보다 큰 115달러, 102달러 모두 행사해야만 내가 손실을 덜 보는 거죠. 오히려 100달러보다 많이 커지면은 이득을 얻게 되는 거고 조금 높아지더라도 어쨌든 최초 투자액을 감안하면 우리는 행사하는 것이 이득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 콜옵션에 대해서 이익 구조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주식 한 주에 대한 유러피안 콜옵션 한 개를 매입한 투자자의 이익. 자, 옵션 가격은 한 주를 내가 살 수 있는 권리를 5달러에 구매할 거예요. 자, 지금 주식 한 주가 현재 주가는 98달러. 그러니까 4개월 전에 지금 약정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98달러인데 나중에 이게 100달러를 넘어설지 아니면 더 추락할지 내가 모르니까 권리만 행사하려고 일단 권리만 사는 거예요. 권리는 한 주당 5달러니까 주식 가격보단 엄청 작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리를 이미 사놓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권리는 행사하든 포기하든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이익 구조를 따져보고 행사하거나 말거나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행사 가격은 100달러, 즉 4개월이라고 하는 만기가 지났을 때, 만기 시점이 됐을 때 그때는 100달러에 내가 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현 시세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100달러에 거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시면 그래프에 보면 일단은 지금 여기 그래프를 보면 여기 만기일의 주가라고 되어 있는데 만기일에 100달러가 되기까지는 나의 이익이 얼마일까요? 만기일의 주가. 자, 지금 98달러라고 했고 만기일에는 얼마가 될지 모르죠. 미래를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 4개월이 지났을 때. 자, 이 약정 기간은 1년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상품마다 다르겠죠. 하지만 지금 이 예제에서는 4개월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만기일에서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는 어떻게 했다? 100달러에 살 수 있게끔 약속을 해 놓은 거예요. 권리를 지금 얼마에 산 거예요? 한 주당 5달러에 구매를 해 놓은 상태인 거죠. 그러면 만약에 만기일에 가서 주식 가격이 98달러에서
$100가 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옵션을 행사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한 주당 $5의 이 옵션을 샀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옵션을 행사했을 때 이익이 생기는 거니까. 언제 이익이 생긴다고요? 요 $100라는 행사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될 때, 그때에는 나에게 이득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만기일의 주가가 $100 이상이 되는 순간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익 구조를 생각해 보면, 자, $100가 되기까지는 한 주당 $5에 샀기 때문에 $5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평선으로 그림이 그려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자, 생각해보면 위에서 예제처럼 주가가 $102가 됐다. 그럼 얼마의 이득이 생긴다? 한 주당 $2의 이득이 생기는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5만큼 다시 빼줘야 되죠. 그러니까 한 주당 마이너스 $3의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총 100주를 샀기 때문에 $300 손실이 된 거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최초 투자액에다가 더하기 내가 이익 보는 금액, 그러니까 이 이익은 뭐가 될까요? 내가 지정한 행사 가격하고 현재 시장 가격하고의 차이가 되겠죠. 그만큼이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하고 최초 투자액을 여러분이 빼주면 나의 총 이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만기일에 주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약정한 $100하고의 차이가 커지면서 그만큼의 이익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익 구조는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기점으로? 행사 가격을 기점으로 해서. 행사 가격까지는 내가 그만큼의 손해를 보지만 행사 가격보다 높아지면 일단은 행사를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안 보는 경우도 있는데 손해를 보는 경우는 어디였어요? 여기 지금 두 가지 케이스를 보면 지금 행사 가격 $100보다 둘 다 크기는 하지만 지금 내가 최초 투자액 하나에 $5씩 산다는 것을 가정을 해보면 이 경우에는 손해를 보는 거고 이 경우는 이득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면 여기는 아직 손실이죠. 지금 이익이 지금 이제 주축을 여러분이 보면 지금 Y축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익이 돼요. 그리고 X축에 해당하는 부분이 만기일의 주가가 되는데 이 구조를 보면 Y축이 이익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만기일의 주가가 얼마를 넘어서는 순간 이익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아직 요만큼 여기에서는 이익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지점이 얼마가 될까요? 내 이익이 딱 제로가 되는 순간, 만기일의 주가가 얼마일 때 나는 이익이 0이 될까요? 한 주당만 생각했을 때. 그쵸? $105죠. 왜 그래요? 행사 가격은 내가 $100에 약속을 해놨는데 처음에 내가 이 권리를 행사하는 비용으로 $5를 한 주당 지급하기 때문에 $105가 됐다. 시장 가격이 $105가 됐다. 그러면은 이 차익이 $5가 되죠. 차이가 $5가 되는데 이 $5만큼 이득을 보는 줄 알았더니 내가 처음에 투자했던 금액이 $5니까 이렇게 상쇄하고 나면 둘이 이렇게 상쇄하고 나면 이익이 그냥 제로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시점이 $105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5를 넘어서는 순간, 현재 4개월 뒤에 만기 시점에서 그때에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이 $105보다 높아지면 이제 이득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콜옵션에 대한 구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풋옵션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콜옵션과 풋옵션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조금 더 진행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옵션까지 얘기를 하고 나면 이제 금융상품에 대한 그리고 이자율에 대한 개념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학적인 개념으로 들어가서 미분 개념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미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전염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전염병 모델링을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풋옵션은 다음 시간에 시작할게요.